베이징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흐릿한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6살의 리웨이는 대학 졸업장을 받은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첫 직장에서 모은 돈으로 자신만의 차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닌 중국의 자부심을 담은 최신형 전기차를 말이에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네요. 리웨이는 딜러십 쇼룸에서 반짝이는 은색 전기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새 차의 키를 손에 쥐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죠. 리웨이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판매 직원의 말에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전석에 앉아 차 내부를 둘러보니 첨단 기술의 향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시스템, 자율주행 기능까지. 리웨이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주행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의 부드러운 주행감, 복잡한 도시도로에서도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스템. 리웨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차 안에서 셀카를 몇 장 찍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사진들은 금세 좋아요와 부러움 가득한 댓글로 채워졌죠. 드디어 내가 성공한 어른이 되었구나. 대학 동기인 리밍의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새 차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자립했구나. 내가 타는 차가 우리나라 제품이라니 더 기쁘다. 리웨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어른으로서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자신도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내일은 새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던 리웨이.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새 차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요. 리웨이의 희망찬 새 출발은 불과 2주일 만에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탑승한 리웨이는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 당황했어요. 디스플레이에는 시스템 오류라는 빨간 경고 문구만 깜빡일 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리웨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매뉴얼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매뉴얼 어디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몸이 건조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웨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디스플레이에는 시스템 오류라고만 표시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일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날 리웨이는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했고 중요한 회의에 10분이나 지각했습니다.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었지만 리웨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퇴근길에 자율주행 모드를 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중간에 멈춰 서더니 경고음과 함께 모든 시스템이 재부팅되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리웨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동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주말에는 배터리가 예상보다 빨리 방전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는 200km였지만
실제로는 120km를 채 달리지 못하고 배터리가 닳죠. 리웨이는 한적한 교외 도로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이러지? 최신 모델인데. 한숨을 내쉬며 리웨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구조 서비스가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고 정비소에서는 일시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라는 모호한 설명만 들을 수 있었어요. 수리는 사흘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계속될 건가요? 리웨이의 질문에 정비사는 어깨만 으쓱했죠. 전기차는 아직 발전 중인 기술이에요.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리웨이의 희망찬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의 일상은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차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어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문제 많은 차를 가진 불운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굳어져 갔어요. 밤 창가에 서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내려다보는 리웨이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으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과 허탈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문제는 단순히 차의 기능적 결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웨이가 고객센터에 연락할 때마다 그의 인내심은 시험대에 올랐어요. 전화는 항상 자동응답 시스템의 미로 속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보통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죠. 고객님의 불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상담의 결론이었어요. 하루는 특히 심각한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거의 사고가 날 뻔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정말 안전 문제예요. 자율주행 중에 갑자기 차가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리웨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리시거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이 차를 산 건데요.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리웨이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사이 3번이나 중요한 미팅에 지각했고 프로젝트 마감일도 한 번 놓쳤습니다. 상사인장 부장은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웨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면 곤란해. 특히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의 핵심 사업이야.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차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차를 바꾸는 건 어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하지만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한 차를 몇 개월 만에 포기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어요. 게다가 그 차는 리웨이에게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취, 자립의 상징이었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리웨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중국의 빠른 발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그가 경험한 것은 불완전한 기술과 무책임한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의 태도였습니다. 리웨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리웨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망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 이건 단순히 내 차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같아. 친구 앙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
우리는 빠른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품질과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것 같아. 그 대화는 리웨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불만은 이제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리웨이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그를 불러 한국지사로의 2년 파견 근무를 제안한 것이죠. 베이징 본사와 서울지사 간의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리웨이 씨는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근무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인사팀 매니저의 말에 리웨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리웨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해외 근무라니. 익숙한 환경, 가족,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 리웨이는 생각했어요. 특히 문제투성이인 그의 전기차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점이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팔고 떠나버리면 되니까요.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이라고? 그렇게 멀리 가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2년뿐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리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이곳을 잠시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네, 하지만 이제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차를 팔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몇 주간 리웨이는 파견 준비로 바빴습니다. 비자 신청, 짐 정리, 아파트 계약 종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너스, 그의 문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예상대로 차를 파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매 가격의 60% 정도에 팔아야 했지만 리웨이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출국 전날 밤 친구들과의 송별회에서 리웨이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 대학 동기인 장밍이 리웨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럴게. 아, 그리고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국산 전기차 사려고 하면 내 충고 하나만 들어. 절대 사지 마. 리웨이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리웨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회사에서 보내온 차가 그를 서울 시내의 임시 숙소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을 보며 리웨이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삶이 시작되겠구나. 리웨이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리웨이에게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낯선 음식, 다른 업무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버거웠어요. 하지만 한국지사의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특히 프로젝트 파트너로 지정된 김민주는 리웨이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민준의 배려에 리웨이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물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동안 출퇴근 차량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차가 필요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리웨이는 차 구매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또 사야 할지 고민이에요.
솔직히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리웨이가 민준에게 털어놓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브랜드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 직원 할인도 있고 전기차 보조금도 꽤 괜찮아요. 결국 리웨이는 한국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중국의 전시장과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판매 직원은 과장된 표현 없이 차의 기능과 한계점까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의 실제 주행 가능 거리는 날씨와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겨울에는 특히 배터리 효율이 약 20% 정도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웨이는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솔직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첫 3년간은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한 무상 업데이트와 수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내서에 모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차를 인도받은 첫날, 리웨이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첫 주행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와 실제 거리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리웨이가 두려워하던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작은 혜택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차량 상태에 대한 세심한 안내 메시지,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딜러십에서 보내온 만족도 조사였어요. 고객님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관심은 리웨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배터리 충전에 관한 사소한 의문이 생겨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였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그의 질문에 답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리웨이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웨이의 한국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자동차를 넘어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품질과 서비스의 차이였습니다. 어느 주말 리웨이는 새 전자제품이 필요해 대형 전자상가를 방문했어요. 노트북을 살펴보던 중 한 판매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판매원의 질문에 리웨이는 자신의 필요를 설명했어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작업도 가끔 하고요. 판매원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3가지 모델을 추천했습니다. 이 모델은 가성비가 좋고 이건 디자인 작업에 더 적합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최고 사양이지만 가격이 비싸죠. 실제로 사용해 보시겠어요? 리웨이는 각 제품을 꼼꼼히 테스트해 볼 수 있었고 판매원은 과장 없이 각 제품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결국 그는 중간 가격대의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점이 또 있었어요. 내부 포장이 꼼꼼하고 정교했으며 설명서는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중국에서 구매했던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포장도 조잡했고 설명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노트북 사용 중 작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온라인 고객 지원 센터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채팅으로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준 것이죠. 이런 서비스가 기본인가요? 리웨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셨으니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죠. 담당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리웨이는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여러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반복했어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일관성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의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번은 구매한 공기청정기에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즉시 기사를 파견해 점검했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자 그 자리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교체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기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리웨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웨이는 이런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과는 많이 다르네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 품질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웠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리웨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경험한 차이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비자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반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리웨이는 본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국 복귀 일정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파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벌써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다니. 리웨이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메일에는 복귀 후 승진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졌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미묘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리웨이는 자신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섦과 불안,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제품과 서비스 문화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까지.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두 문화의 비교 분석이 되어갔어요. 이런 경험들이 중국에 돌아가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리웨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회사에 제안할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투명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귀를 2달 앞둔 시점 리웨이는 용기를 내어 보고서 초안을 베이징 본사의 상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한국 파견 기간 동안의 관찰과 배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와 중국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리웨이 군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업입니다. 한국의 방식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지요. 복귀 후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그 답장을 읽은 리웨이의 가슴에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이 중국 기업 문화의 일부임을 깨달았어요. 변화를 향한 비판적 제안보다는 현상 유지와 권위에 대한 순응이 더 중요시되는 문화였죠.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리웨이는 민준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최근의 실망감을 나누었어요. 내 회사가 그런 소중한 피드백을 무시한다니 안타깝네.
민준의 말에 리웨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방법을 찾을 거고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리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작성해온 비교 분석과 관찰 내용들을 떠올렸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강변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리웨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배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국 사회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리웨이의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익숙한 도시,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교통체증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타고 다녔던 전기차를 자주 떠올렸어요. 역시 중국으로 돌아오니 다르군. 리웨이는 새로 구입한 중국산 차의 핸들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했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와 서비스 불만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리웨이는 현명한 소비자의 목소리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 문화 차이, 제품 품질 비교,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한 글들이었죠.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의 블로그 첫 게시물은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어요. 놀랍게도 리웨이의 글은 빠르게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댓글을 남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한 달 만에 그의 블로그 구독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2달이 지나자 웨이보에서도 그의 글이 자주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적한 문제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독자의 질문에 리웨이는 깊이 생각했어요. 다음 게시물에서 그는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구매 전 철저한 조사, 문제 발생 시 명확한 기록 유지, 공식 채널을 통한 항의,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경험 공유 등이었죠. 개인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리웨이의 활동이 알려지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지만 상사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승진 기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웨이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야. 리웨이는 친구 앙레이에게 말했습니다. 블로그 활동 6개월 차 리웨이는 소비자 권리 인식의 날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제품 품질 문제나 서비스 불만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가 이어졌고 일부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리웨이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때로는 당국의 검열로 게시물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비난하기보다는 교육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에요.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리웨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비자에서 변화의 주체로 성장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리웨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